전세난민 구해낼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처리가 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좀 꼼꼼하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저희가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본회의장, 지금 송기현 의원이 지금 단상에 섰습니다. 역시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또 찬성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백혜련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했고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의 반대 토론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여당 측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이 법안 왜 필요한지, 이 법안을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찬성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은 임대차법 잠시 뒤에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과연 집주인과 세입자 어떤 부분이 달라질 건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저 바로 여쭤볼게요. 일단 이 법안이 아무래도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제, 사실 말이 참 어려워서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해달라 이런 요구할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네. 전 국민이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그렇죠. 주식은 네. 600만 명. 예. 그런데 전체 5천만 명이 자기 집 내지는 남의 집에 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임대차 보호 3법의 취지는 예.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아, 예.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재산권 침해하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네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 시장이 너무 불안한데 빨리 좀 통과시켜주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 가운데 핵심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예. 지금 어제 그제 이틀 만에 국회 모든 상임위를 그냥 한꺼번에 통과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전세 시장 거의 30년 가까이 2년 단위였어요. 예. 2년 단위였는데 만료 기간이 되면 세입자가 한 번 더 살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살겠습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예. 2+2, 4년까지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근데 여당이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가장 낮은 거예요. 예. 2+2도 있었지만 2+2+2, 6년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 6년을 감안하면 6년도 적합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무제한도 있었습니다. 네네. 2+2로 아니 세입자가 원하면 무기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법안까지 발의가 됐는데 네. 그럼 왜 가장 낮은 4년으로 됐느냐? 예. 초기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간 임대를 못 올려? 네네. 그러면 법 시행 이전에 왕창 네. 임대를 올리게 되면 초기 이 부담이 굉장히 세입자한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한 조치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세입자예요. 2년 됐고 또 2년 연장을 하고 싶으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저 2년 더 살래요 얘기만 하면 집주인은 속수무책이 집주인은 나가세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규제를 예.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요. 아,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한정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 예. 세입자의 권리를 굉장히 보호하자라는 측면이 반영이 됐습니다. 내보낼 수 있긴 있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떤 경우냐? 네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습니다. 아. 아니 이번에 개정된 이제 법안들을 보게 되면 네. 재건축 소유주가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게 되면 네네. 현금 청산돼요. 예. 새 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나 존비속이 직접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데 꼼수가 있을 수 있겠죠. 들어가 살다가 새로운 세입자 받아서 임대를 올릴 수 있는 꼼수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네요. 그러면 몇 년간 적어도 2년. 네. 2년 이상은 직접 집주인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아. 그 이전에 그 미만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세입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네네. 미납했다. 예. 이런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또 집주인 모르게 세입자가 또 이제 임대를 또 줄 수 있어요. 자기 집의 일부를. 예. 그런 경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아주 예외적인 거군요. 네.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제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왕창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곤혹스러운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소급 적용하겠다. 네. 이 법 시행이 아마 다음 주 초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게 되면 시행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신고제만 내년 6월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아니 기존 계약은 1, 2년 전에 분명히 예. 이런 법이 있을 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까지 소급 적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헌법소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은 뭐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상가 임대차 계약도 똑같습니다. 네네. 이제 5년에서 10년을 하면서 횟수 제한 없이 했는데 그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소원에 간다 하더라도 이게 임차인을 위한 공공의 목적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매 주말마다 집주인들은 사실은 지금 데모하고 있거든요. 네. 왜 나도 똑같은 집 있는 사람도 똑같은 국민인데 왜 우리 권리를 굉장히 침해하느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사실 이 5%라는 숫자에 관련해서도 사실 최근 뭐 경제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 물가 상승률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적절하지 않다라는 시민단체들의 지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제로인데 아니 왜 상한을 5%로 두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뭐냐? 물가 플러스 이제 실질 성장률을 감안하게 되면 연 한 3에서 4% 수준이니 이렇게 5%로 직전 계약이거든요. 직전 계약분의 상한 5%라는 건 이렇게 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임대료 안정을 가져올 수준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추가 안전파를 마련했어요. 이 5% 상한에다가 지자체가 특히나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서울의 경우에는 4%, 3%로 지자체 재정이 상한을 미치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사실은 상가임대차 법도 똑같이 상한은 5%예요. 이 룰과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맞춘 것도 좀 있는데 중요한 거 지금 굉장히 지금 한 1, 2주 사이에 이게 법 통과되기 이전에 1억씩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세입자에서 1억을 어떻게 올려줘요? 맞아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환산 중개로 저는 1억 원 보증금을 못 올리니 월세 얼마를 쳐줄까요? 환산 보증 이율이 연 5에서 6%예요. 네. 그러니까 1억 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못 올려주면 월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 직전 계약이라는 건 2년이에요. 네. 전세는 2년이기 때문에 직전 계약의 5%라는 건 연으로 따지게 되면 연 2.5%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예. 최근에 이런 촌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법안이 이렇게 막 갑작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처리가 되니까 이 집주인이 이 세입자한테 전화를 해도 세입자가 안 받고 버틴다는 거예요. 이 법안 통과된 뒤에 전화 받으려고.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좀 사회적으로 혼란을 또 오히려 일으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뭐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임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는 이제 가능한 한 임차인들이 어쨌든 물론 뭐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임대인든 임차인든 뭐 다 우리 국민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국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이익 때문에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생각을 갖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뭐 전화든 아니면 계약이든 이런 부분까지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서로가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최근 전셋값이 불안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찌됐든 31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그 당시도 한 15에서 20% 정도의 임대료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는 이제 쭉 안정적 수준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인상 효과는 좀 있겠지만 그 위에 전세가가 많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요, 소장님, 전세가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제 집주인들이 전세 안 내놓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전세 시장이 계속해서 줄고 반월세, 반전세로 넘어가고 있는 건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앞서 여당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초기 불안은 좀 불가피하다. 네. 왜냐하면 1988년 전세 단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면서 수도권의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20%씩 올랐거든요. 네네. 전세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 관과한 게 뭐냐. 이게 기존 계약분에 대해서 1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4년 이후에
신규 계약분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4년 이후에 또다시 이런 불안, 전세시장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또 한 사람, 여권 인사가 논란이 되는 사람이 있더군요. 이게 바로 김수현 전 대통령 정책실장입니다. 지금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지금 과천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재건축이 되는데 앞에 또 뭐 지하철역까지 생긴다 그러고 사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상당히 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저한테 물어보셨군요. 저는 소장님한테 물어본 줄 알았어요. 예. 일단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정말로 저거를 미리 뛸 거를 알고서 저기서 집을 사거나 뭐 땅을 샀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예. 정보를 미리 취합해서 샀다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에 있으면서 본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해서 그걸로 개인의 이익을 취했다면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네. 이제 뭐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판단해서 뭐 땅을 사거나 집을 사는 것 자체까지도 논란을 삼으면 예. 그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전 실장이 개인이 일하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샀다면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냥 누구나 상식적으로 여기에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산 것까지도 비판을 하면 그 비판에 좌우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 중에 하나는 이 사업, 지하철 생기고 있는 과정 중에서 김수현 전 정책실장 이거 알고 있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추정하죠. 실제로 모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 선후 관계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먼저 집을 구하고 지하철을 넣는지 지하철을 넣는 걸 알고 집을 샀는지 어쨌든 인과관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인과관계가 없이 이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의심받을 지위에 있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아졌으니까 본인이 그런 의심을 안 받는 행위를 어떤 피해가면 좋을 텐데 어쨌든 남아있으니까 이런 의심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 모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집 앞에 있는 어떤 지하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소장님, 어쨌든 뭐 김수현 전 실장 뭐 논란을 떠나서 지금 경기 과천 지역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엄청 좀 부동산 값은 뛰고 있는 지역이긴 한 거죠. 맞아요. 예. 사실 재건축 재개발은 현 정부가 그동안은 왜냐하면 불로소득이 굉장히 과해질 수 있어요. 풀 경우에 인근 집값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음 주 초에 발표될 공급 방안에는 네네. 아마 강남을 포함한 민간 임대주택에도 용적률을 상향해주면서 재건축의 용적률을 상향해주되 임대주택 비율을 어느 정도 환수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얘기는 뭐냐? 정부가 그동안은 공급을 도외시해왔지만 정말 건드리고 싶지 않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까지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역세권이라고 했잖아요. 역세권이면 다른 주변 아파트 값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 더 비싸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너무 정치인들 그 이후에 교통 영향 평가 나와서 예. 도로 추진되는데 인근자로 누가 살았는지 이게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정치적 논란은 굉장히 좀 소모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또 국회 본회의 모습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법안 처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김종민 네,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의원의 박병석 자유발언 의장님, 시간이 지금 시작된 국회 것으로 여러분, 보입니다. 충남 논산 계령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국회에서 임대차 보호법 표결이 있었고 이 통과가 됐었군요. 저희가 지금 이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임대차 보호법 관련 법안 임대차 보호법 그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조금 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각종 상임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고 이제 오늘 본회의 이 모든 법안 논의부터 처리까지가 지금 사흘 만에 이뤄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법 여당 주도로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는 모습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